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되는구나. 파테크 파이프라인 재테크. 재테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그분은 저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저축도 없이 그냥 모두 내 월급이 통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재테크라는 것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재테크 마인드 세팅하기. 두 번째,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기. 셋째, 재테크 투자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마인드를 갖추고 재테크 공부를 해서 재테크 투자한 것이 아니라 3가지 단계가 아주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더 순탄하게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 공부하기랑 재테크 투자하기는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가 맞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고 공부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가서 듣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청하거나 주식의 경우에는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으로 가서 직접 임장을 해보거나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 단계인 투자하기는 내가 직접 돈을 가지고 어떤 분야의 자산을 구입하는 거겠죠. 이 3가지 단계는 그냥 봤을 때 심플하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공부하고 투자하면 될 것이지 재테크 마인드는 뭐냐? 내가 공부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인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A 회사라는 곳에 주식을 1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주식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는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주식이 120만 원이 되었어요. 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세금이랑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을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 2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20만 원이 생기면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사고 싶었던 운동화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국내 여행으로 캠핑을 떠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운동화를 사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하는 것은 소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이 20만 원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본금 1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다시 주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주식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이 다시 140, 160, 180 이런 식으로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야지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번에 성과급을 받게 된다. 내가 추가 근무를 해서 어떤 수당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그냥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내 자산 구매를 하는 쪽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아니 뭘 이렇게 이걸 거창하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내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더 생겼을 때 그래 내가 이번에 야간에 근무하느냐고 날 고생했지? 좀 맛있는 거 한번 먹을까? 아니면 이번에 또 겨울 오니까 또 양털 후리스 하나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내 자산 증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마인드를 세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세팅이 덜 됐는데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그래, 네 말 알겠고 나도 뭐 어렴풋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재테크 마인드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저를 예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보시는 거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주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1도 모르고 심지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주식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는 어렴풋이 예전에 들었지만 왠지 부모님한테 주식하는 법을 물어보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이나 더 모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선뜻 부모님께 여쭤보긴 좀 그랬고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주식으로 또
돈을 많이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2020년에 워낙에 온 나라가 삼성전자 주주가 된 우리 동학개미들 아닙니까? 우리 다 깐부잖아요. 우리는 깐부잖아. 일단 가장 익숙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봅니다. 처음에 주식 영상 봤을 때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돈 자랑하는 건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 킹고리즘 선생님께서 제가 주식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이제 노출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할 때만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주식 영상을 한두 개씩 봤는데요.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 킹 선생님께서 제게 이제 주식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둘 배우게 되었고 어플 까는 법부터 영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조금씩 소액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안정지향적인 성격이고 좀 약간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주식도 그냥 꾹 참고 갖고 있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라는 좀 근본적인 좀 궁금증,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주식의 친구는 누구죠? 네, 부동산이죠. 이제 부동산 영상도 우리 알고리즘 선생님께서 하나 둘씩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죠. 아,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8월부터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썰이 좀 길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재테크 마인드를 가져라.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유튜브에서 먹방, 여행, 뭐 게임 이런 영상들 그만 보시고 무조건 재테크 관련되는 영상만 많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보세요. 기왕이면 파테크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자,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재테크는 재테크 마인드, 재테크 공부하기, 재테크 투자하기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둘째, 내가 지금부터 돈이 생기면 소비하지 않고 자산을 구입한다. 셋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로 미친 듯이 재테크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다. 그리고 파테크 구독과 좋아요를 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일단 미친 듯이 재테크 유튜브부터 봅시다.